네, 안녕하세요. 태용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종목 상승 추세를 잘 이어오다가 지금 또 일시적으로 이동평균선 21선 살짝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두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태용은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동안 우상향 추세를 잘 이어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3일 정도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 종목의 차트가 깨졌다라거나 아니면 고점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죠. 자, 그럼 태용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온 이유가 뭐냐? 뭐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제 고점을 찍었다기에는 이 뒤에서 이제 고점을 찍고 거래가 별로 안 터졌어요. 그래서 앞전에 이제 들어왔던 힘에 비해서 매집은 이렇게 세게 들어왔는데, 자, 뒤에서 고점이 나왔을 때는 이 매도 물량이 나왔어야 된다. 근데 그런 물량이 지금 나오지 않은 걸 보니까 이거는 추세가 아직 안 끝났다, 고점 안 나왔다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태용이 지금 조정을 받는 이유는 자,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올라가다가 지금 지수가 살짝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요 며칠 살짝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장 조정에 의한 영향을 태용도 좀 같이 받았다. 그래서 뭐 태용 자체, 이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장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내리면서 태용도 이제 일시적으로 조정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대장급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나 오늘은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원전 테마는 지금 이슈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팀코리아 구력 계약 논란에 원전주, 자, 지금 줄줄이 급락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 한국전력이 이제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이거 이슈로 인해서 원전주들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팀코리아가 올해 초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수주를 하기 위해서 이 웨스팅하우스에 유리한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이제 소형 모듈 원전 SMR 등 독자 기술 내용을 개발해도 이 웨스팅하우스 측의 이제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독소 조항이 좀 삽입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업계에서는 우리 기업이 이제 원전을 수주를 하더라도 알짜 계약은 모두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는 그런 이제 구조의 계약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악재다. 자, 이런 이제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올해 들어서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일단은 부정적인 이슈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한풀 꺾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의 이제 부정적인 이슈는 맞지만 사실 저거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지. 뭐 이런 태용 같은 기업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건 이제 크지 않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주는 영향은 별로 없다. 그냥 이제 투자 심리가 꺾이면서 원전주들 이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흐름을 따라서 이제 태용도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용의 주가가 지금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원전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슈가 있고, 다음에 이제 시장이 조정이 좀 나오면서 이걸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 자, 그러면 사실상 태용의 기업 가치가 변하거나 태용의 직접적인 악재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태용이 이제 조정 나올 때 보면은 지금 이제 거래도 막 그렇게까지 많이 터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냥 매도 물량이 막 쏟아지면서 하락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조정들은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하고 원래 흐름을 좀 되찾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조정 구간들을 이제 매집의 기회로 또 활용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태용이 만약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자,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세만 좀 반듯하게 이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파동이 만들어지죠. 자, 왜냐? 뭐 좋은 호재가 나올 때도 있고 나쁜 이슈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상향 과정에서 이런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결국에 종목의 방향성이다. 이 우상향세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더 오르던가 내리던가 이런 구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비싸게 팔고 단기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구간들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방향성 자체가 위로 잡혀 있으면 우리가 이런 눌림 구간들을 계속해서 이제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태용에 대한 관점은 제가 이제 앞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는 지금 이 종목은, 자, 구조적인 지금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우상향 추세는 좀 지속이 될 거다.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제가 했던 말들을 이제 결과로 증명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자, 5월 달부터니까 뭐 한 이쯤 될 거예요. 이날 보면은 5월 28일. 그래서 이때부터 보면은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왔죠, 사실. 이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2만 원이 안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올라왔으면 지금 주가가 2배가 넘게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채널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다 나와 있어요. 주가 하락은 기회일까? 그 다음에 기다리던 눌림 나와줬다. 그리고 또 올려보면은 자, 요거 다 2개월 전에 단기과열 해제 이후의 흐름, 내일부터 주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꾸준히 올려드려 왔어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꾸준히 올려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올라갈 종목이니까 자, 뭐 2개월, 3개월 전부터 계속 꾸준히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 종목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제 이제 말에 결과를 충분히 보여드렸다. 그래서 태용은 지금 구조적으로 이제 글로벌 SMR 투자 금액이 급증하는 환경 속에서 이제 태용의 성장세가 좀 가속도가 붙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는 이제 캐나다 SMR 프로젝트에 또 단조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SMR 밸류 체인에 이제 진입을 했다. 그래서 이 SMR 프로젝트 단조 부품 공급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거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수주하는 프로젝트가 총 4기에 달하는 SMR 프로젝트의 일부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기 때문에 향후 3기에 대한 또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태용의 실적을 살펴보면은요. 자, 뭐 매출액 같은 경우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이랑 이제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제 올해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내후년에도 태용이 이런 성장세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또 실적을 따라서 기업의 주가는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용의 주가도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우상향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눌림도 나오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는 자연스럽다. 그러면 우리는 이 눌림에서 이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최저점 매수 구간을 노린다면 또 다음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또 더 큰 이 상승 수익들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원전 테마 전체적으로 좀 이슈가 나오면서 밀리고 있는 중이니까 뭐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태용이 일단 1차적인 좀 지지선을 본다면 자, 보면은 제가 이제 파란색 선 35,000원에 선을 좀 그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앞전에 좀 저항으로 작용을 했다가 뚫어내니까 급등이 나왔죠. 그럼 이런 중요한 라인들을 또 이제 돌파를 했을 때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면은 지지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 그러면 태용의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이 35,000원 라인은 안 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잡아야 되는 타점은 어디예요? 태용의 주가가 35,000원. 자, 파란색 선 가까워지는 이 지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빠르면 이번 주부터도 우리가 태용의 눌림목 타점, 최저점 매수 구간 노려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또 이런 중요한 타점이 나왔을 때 바닥에서 못 잡으면 또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가 이런 중요한 타점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자. 그리고 지금은 내려올 때 거래도 많이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이제 바닥을 금방 잡으면 또 거래 터지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용이 항상 이제 바닥이 나오고 올라가기 전에는 자, 공통점이 있었다. 자, 이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자, 이거를 저는 이제 세력의 급등 신호라고도 하는데 자, 보면은 이 신호가 뜨면은 주가 급등, 신호가 뜨면은 주가 급등. 자, 이런 식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눌림 나오고 바닥 잡았을 때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면 또 여기서 세력들의 매집, 이 급등 신호가 뜨겠죠. 그럼 이때 진입을 한다면 조금 더 정확한 타점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이 가격 부근에서 이제 도착을 해서 또 우리가 사야 되는 최저점 매수 구간이 나온다면 진입을 해야 되는데 또 제가 이거 타점 나왔을 때는 저 혼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매수와 매도 타점들 문자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타점들을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 저는 제 주식 유튜브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 매수와 매도 타점들을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셔야 또 제 채널도 그만큼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뭐 제 지금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목표라서 유튜브 멤버십이나 아니면 뭐 VIP방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구독하셨나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제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챙겨드리냐면 자, 여기 위에 보면 제가 이제 번호를 좀 띄워놨어요.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2글자만 딱 남겨두세요.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해요. 그럼 또 제가 매수하는 이 최저점 매수 구간 그리고 이제 매도하는 타점들까지 또 그대로 공유를 좀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요거 태용 주주분들은 구독 문자 남기셔서 이 타점들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 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 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나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 날 기관 연기음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 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 자, 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 이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 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두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태용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 종목의 이제 매수와 매도 타점대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자, 매수는 제가 이제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종목을 주도를 하는 세력들, 뭐 여기서 말하는 세력은 꼭 나쁜 세력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돈 많은 개인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의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주포들의 움직임이 보일 때 이런 이제 신호가 뜨게 되는데, 자, 이 신호가 뜨면은 올라가니까, 신호가 뜨면 올라가니까, 또 눌림 나왔을 때, 또 바닥 잡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 주포들의 움직임이 또 뜰 거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런 타점들 놓치지 않아야겠고요. 그래서 이 타점 뜨면은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원래대로라면은, 자, 이런 이제 세력의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은, 자, 노란색 선인 이 여기 닿는 지점 한 7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7만 원까지 노릴 수가 있었는데, 이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올라가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이 매물대가 어쩔 수 없이 좀 쌓이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태용은 지금부터 이제 중간 목표가를 하나 잡고 볼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타점은 변함이 없고,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어디까지 볼 거냐면은 저는 중간 목표가를 한 5만 5천 원 잡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의 목표가까지 노리기에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전처럼 단기 고점 한번 찍고 주가가 쉬어가는 흐름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점들이 나온다면 한번 팔고 나서 다시 잡는 방법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왜 55,000원이냐면은 자, 지금 이제 월봉 차트로 한번 보면요. 대웅이 바닥에서부터 이제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물론 잠깐 한번 쉬어가고 있지만 쉬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흐름 나와준다면 또 그 다음 중요한 저항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태용이 이제 바닥에서 자, 요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의 상단을 뚫어내면서 또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 저항선으로 볼 수 있는 게 55,000원 라인이에요. 자, 왜냐? 55,000원이 앞전에 이제 내려오다가 지지가 되고 급등, 지지가 되고 급등, 지지가 되고 급등 나왔는데 자, 여기가 깨졌어요. 그러면 이 중요한 지지선이 어떻게 돼요? 저항선으로 바뀐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를 조금 확대를 해보면요. 자, 올라가다가 이 중요한 선이 깨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저항선으로 바뀌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떨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크게 보면은 55,000원 라인이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올라갔을 때 여기 한번 부딪히면 우리가 한번 일단 팔고 그 다음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나오니까 그때 다시 잡으면 된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최저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 구간들이 나온다면은 또 이제 매매를 해볼 거고 그다음에 혹시나 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우리가 사고 팔아야 되는 이 타점들이 바뀌게 된다면 뭐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복잡할 거 없이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거 중요한 타점들 안 놓치도록 타점 나왔을 때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로 저한테 그냥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태웅 이외에도 자, 이 종목 이외에도 이런 이제 바닥에서 이제 급등 신호들이 뜨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신호가 떴을 때는 우리가 또 매매를 해야 되니까 이런 종목들이 있을 때도 제가 물론 영상으로도 이제 공유를 좀 해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중요한 타점이 나와서 우리가 반드시 좀 잡아야 될 때, 자, 이럴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만 또 따로 문자로도 이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문자 남기셔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태용은 지금부터 자, 이 눌림목에서의 최저점 매수 구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